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불허전 길용호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자, 2020년 경자년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좋은 일만 늘 가득하시기를 저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명불허전도요, 2020년에는 좀 더 다양한 명사들을 만나 뵙고 또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설날 특집 명불허전, 오늘은요 즐겁고 힘찬 한 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190분을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오순도순 가족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인공은요, 정말 파워풀한 가창력 그리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원로 가수 현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밤한 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곳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년도 넘었다, 그죠? 같은 프로그램 한 지는 한 같은 프로그램 할 40년 때. 됐고요. 아니, 너무 이렇게 건강해 좋은 보이시는데.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 데뷔하신 지가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6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연세 공개를 해도 아유, 될까요? 당하는 건 83살, 이제 84살 됐다. 아이고. 근데 만으로 치면 아직 83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좋은 목청을 계속 유지하는 네. 비결이 있으시면 공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결이 내가 볼 때 제일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내가 행복했던 뭐 애들 아빠하고 살던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이 요 시간이 지금 제일 소중하잖아요. 근데 요 시간만 생각하고 내일은 또 내일 돼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사하는 마음 잃지 말고 건강 축복에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볼 때 늘 그 상대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런 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지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잠 꼭 8시간 네. 자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식하는 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제가 안 먹어요. 항상 미역국 아니면 묵국 아니면 된장찌개, 갈비탕, 김치하고 라면 같은 것도 잘 안 먹어요.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 잃지 말고 살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잠 8시간 그다음에 절대 인스턴트 음식 안 네. 드시고 그 소식하는 거. 소식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네.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있으면 저희 집 동부 이천동에 그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가서 한 30분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 환자나 살리기 위해서 의사들, 가족들, 그 산소호흡 기구, 휠체어 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뭐가 속상해요? 다 잊어버리고 나와요. 그게 제 사는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의 대표곡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알죠. 밤안개. 그 힘 있는 목소리. 밤안개. 아니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밤안개, 행사 가면은 금방 불렀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 또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밤안개로 막 지겨워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내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미테이션 그 가수들이 다 있잖아요. 뭐 패티킴, 이미자. 네네. 근데 현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회장한테 물었어요. 왜 현미가 없냐 그랬더니 그게 내가 복식 호흡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밤안개가 아니라 밤안개가 이 소리를 흉내낼 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렇게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었군요. 네. 그 밤안개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곡이 아니라 원곡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봉조 선생님하고 나하고 8군 다닐 때 그 손석우 선생님이 얼마 전에 100세로 타계하셨잖아요. 8군 그 장교 클럽에 항상 오셔가지고 1호로 한명숙 씨
데뷔해 시켰고 2호가 최희준 씨예요. 그 3호가 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8군에서 Don't you know I have fallen in love with you 그런 노래를 했거든요. 뭐 그라나다 이런 거. 그랬더니 분장실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학생 나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내가 저 작곡하는 손석은데 그래서 아 노란샷스요 그랬더니 저기 혹수 가요계에 나올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미스터리 그때 연애 이제 할 때니까 미스터리 불렀어요. 그때가 61년도니까. 그랬더니 왜 여기 손석우 선생님이 가요계에 나오니까 둘이서 이제 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취입을 하는데 그때는 SP가 아니라 요만한 LP잖아요. 8곡, 4곡 되고. 그때 당시에 기록인 선생님이 일본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8군의 그 연주자들에게 이 재즈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나가 이제 이봉조 씨하고 연애할 때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 둘이 참 어울린다고 그러면서 내 사랑아 악보를 절 주셨어요. 내 사랑아 저 먼 곳에 있는 그걸 받고 선생님 손석훈 선생님 곡이 6곡 그거 7곡인데 한 곡이 모자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봉조 선생님이 그땐 색소폰 연주를 들었어요. 그 날 들어 봐라 이거 멜로디 기가 막히다 그래.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내가 나이트 폭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내가 그걸 밤안개로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에 그림자 찾아 헤매는 마음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간다. 그걸 제가 이제 작사를 했어요. 아, 작사를 직접 그래가지고 하셨군요. 그거를 이제 멜로디가 다른 곡보다 한 6소절 정도 짧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밤안개가 이렇게 불렀더니 손석훈 선생님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바늘이 꽝꽝 부딪히니까 소리를 좀 줄이래요. 네. 소리를 어떻게 줄여요? 그래서 저 구팅이 갖다가 세워놓고 밴드 그때 7명 캄보 밴드하고 라이브로 한 게 그게 밤안개가 알고 봤더니 네킹콜이 부른 나이트 폭이라는 곡이었었어요. 오히려 그 곡은 네킹콜보다 내가 불렀어도 유명해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원곡은 좀 느린 곡이었고 그랬는데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정도예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8군에서 팝송을 이미테이션 그냥 똑같이 흉내내는 것만 하다가 가요를 부르려니까 어떻게 감정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이 또 짧으니까 그게 내가 부른 게 그게 그때 당시에 몇십만 장이 이렇게 팔렸어요. 그렇죠. 대단했죠. 네. 판 보면 너무 예. 웃겨. 아유, 아니 이걸 좀 잘 좀 옛날- 소장을 해놓지 네. 세상에. 그래도 이게 62년도 얼마나 세련됐어요. 텐더 보이스 현미 밤안개. 아, 이거네. 당시 이 노래가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영화로 또 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배우로 또 데뷔를 하실 뻔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 밤안개가 영화의 그 네. 저기 신상호 선생님 감독이 나를 주연을 시키려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가셨어요? 왜냐 1호 저기 한명숙 씨 노란샷스 표정 없어가지고 실패했죠. 2호 박세란 천생연분에서 실패했죠. 3호 남일애 씨가 영광의 길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가수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면 실패를 하니까 부산으로 도망갔다니까요. 실패하기 싫어서. 네, 내 대신 최은희 씨가 그걸 주연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신상원 선생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날 보고 현미 씨 그때 내 말 듣고 하나 해놨으면 얼마나 영원히 자료가 되냐 이거야. 후회되지? 그래서 내 후회됩니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영화 배우 또 출연 제의는 안 받으셨습니까? 아, 우리가 TBC 전속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황은진 감독이 돌아가셨는데 연기를 마파파트라는 걸 주제가를 불렀는데 그거 주연을 하려는 것도 도망갔지. 나 대신 나옥주 씨가 그때 다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연기를 그냥 했으면은 지금도 연기 노래 같이 아마 병행을 했을 건데 후회가 돼요. 정말 후회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연극 부장 했다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연극 부장, 합창 부장, 무용 부장 다 했다니까요.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는 남자 눈을 마주 못 보겠더라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키스씬 같은 거 못 하겠더라고. 아유, 그게 참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네. 오히려 더 이 용기도 없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가수로 데뷔하신 것이 참 희한하게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용을 하셨다면서요? 네. 지금도 근데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하게 되셨나요? 지금도 이 무용 칼춤, 부채춤 네. 잘 춰요. 원래 내 꿈이 무용가였었으니까. 우리 집에 노사연 엄마가 최수임 명소 제자였었고 또 나도 무용. 우리 지금 동생들도 다 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에 그 K16 공군 그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엔 밴드도 대학생, 또 가수도 대학생, 웨이트레스 웨이터 전부 대학생. 알바할 때가 8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진골 무용연구소에서 연습을 하는데 김 시스터스가 그때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학생 언니 돈 벌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으로 그때는 알바할 때 한국에 없었어요. 가난할 때잖아요. 그랬더니 부채춤하고 칼춤을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부채춤 칼춤 준비했더니 여의도 장교클럽을 처음 갔어요. 근데 그 이대 다니던 성악과 학생이 펑크를 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합창하든지 합창부에 있으니까 노래하는 걸 그 김희조라는 작곡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 군악대장 제2군악대 군악대들이 8군에 가서 달러를 보러 오는 게 굉장히 컸대요. 그때 이윤상사라고 날 보고 미스김 오늘 대타 좀 해줘. 그래서 무슨 대타요? 그랬더니 노래 좀 부르래. 그래서 난 노래 영어 노래 아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한국 노래도 괜찮다는 거라 가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허리가 20인치밖에 안 됐어. 그 클래식 학생은 30이야. 네. 드레스를 날 다 핀을 꼽아서 그 무용 언니 강문숙 언니다. 날 다 입혀갖고 내보냈는데 네. 딱 아는 게 암옥동 학교 때 불렀던 거하고 예. 대한민국에 와서 뱃삼의 무철 배웠어요 제가요. 그래서 나가서 암옥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한국말로 끝나고 끝났더니 장교들이 요만한 빈대떡 같은 동양애가 나와서 목소리가 아주 좋으니까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면 앵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걸 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분장실에 가서 막 울었어요. 놀래가지고 했더니 그 이상사가 미스킴 내일부터 노래 월급 3배를 올려줄게. 아이고. 그래서 그게 가수가 된 거예요. 무용수를 무용수를 뿜으시다가 10만 원 받으면 가수하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 무용은 관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돈 더 버시려고. 네. 재밌죠? 그래서 가수가 되셨군요.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나는 간다. 그때 당시에 미군 클럽에 쟁쟁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셨죠. 어떤 분들이 같이 활동들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금희 우리 후배 돌아가신 지 12년 됐죠. 최희준, 패티김, 이금희, 현미 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요계에 나온 그 모든 가수들이 8군에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덕분은 8군 덕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게 무슨 오디션을 얘기입니까? 보는데 네네. 각 전국의 클럽 책임자들이 앞에 쫙 한 20명이 앉아요. 그러면 오디션 볼 땐 다 구경들 해요. 그러면은 저 가수가 뭐 하겠다. 그때 내가 패티김이 처음 나왔을 때 딱 오디션을 갔는데 까만 드레스 입고 하는데 이제 트와일라이트 타임이라는 그 이제 프레털스 그때 한참 그 Only You 부른 프레털스가 유명할 때요. 그 노래를 딱 부르니까 내가 저 가수는 앞으로 100점짜리가 된다, 대성한다 그랬던 게 패티김이에요. 체격 좋죠. 드레스 잘 입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패티김 같은 가수는 정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윤복희 같은 가수도 그렇고. 그때 이제 윤복희가 요만할 때요. 그리고 A1 쇼라는 데가 김희갑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이 거기에 밴드 마스터죠. 기타. 그다음에 위킬리가 거기 남자 가수. 그다음에 윤복희가 여자 가수. 그리고 우리 단체는 이봉조가 밴드 마스터, 나하고 또 이제 클래식하는 이제 그 사람 있었고 또 남석훈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내가 60년 만에 찾았어요 지난번에. Never let me be you, 테디벨, 엘비스 프레슬리 똑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60년 만에 찾더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체마다 그렇게 다 유명한 가수들이 다 있었어요. 현미라는 그 가수 이름은 본명이 아니시잖아요. 김명선, 네. 공주김, 발글명, 착할선. 네. 그 근데 현미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겁니까? 가수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김명선은 가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인 선생님이 그 미도파 옆에 은성 사랑이라는 라이브에서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현인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길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제 8군에서 가요계로 나올 가수 김명선이라 그럽니다. 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현성을 좀 따고 싶다니까 학생 그래 동생 하자. 그래서 내가 아름다울미 구슬주 그다음에 사랑의 세 개를 놓고 현미 현의 현주를 해놓고 여자니까 아름다울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가 오늘날에 쌀이 이렇게 유명할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현미가 탄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현미가 탄생. 예. 현인 선생님을 좋아하셔서. 예, 네. 현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날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의 탄생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영화 주제곡이 특히 아주 많습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이 곡은 정말 여가수들의 만삭 녹음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떠날 때는 말없이가 부를 때가 네. 이미자 동백아가씨하고 저 떠날 때는 말없이하고 같이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름에 스튜디오에 에어컨이 있어요. 뭐 선풍기 못 틀지니까 얼음 덩어리 큰 걸 양푼에다 갖다 놓고 나 8개월 이미자 8개월 네. 그래가지고 수건에다가 얼음에 얹어놨다 이걸 적셔가면서 배가 부르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밤한개 애인이란 두 글자 보고 싶은 얼굴 그다음에 애인이란 두 글자 다음에 네 번째 히트송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미자 이제 첫 곡인데 씩씩거리면서 둘이서 그걸 불렀어요. 그 부르고 나서 내가 이제 미자하고 둘이 밥을 먹으면서 너도 이 노래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나야 뭐 이거 네 번째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발이 이렇게 부었었어요. 여름에 여름 8월 달에 녹음을 하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배는 부르죠. 그 노래가 바로 떠날 때는 없이 동해가 맛이에요. 바로 한두 달 후면은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럼요. 배가 이렇게 나오셔서 녹음을 하셨군요. 네. 씩씩 아니 생각해봐요. 양푼에다 이만한 큰 얼음덩어리 갖다 놓고 그 수건에다 적셔놓고 시원하게 이렇게 했으니 그게 그러고도 그렇게 불렀으니까 지금 내가 옛날 거 이제 LP를 들으면 굉장히 목소리가 가늘게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그냥 그날 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소리가 굵어져.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지방을 가잖아요. 쇼를. 그땐 지방 쇼가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계속 내 노래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날 밤 그 자리에 이게 회전이 그날 밤 그 자리에 이러고 나오는 거라. 그럼 내가 극장을 찾아가. 네. 제발 좀 틀지 말라고. 또 기차에서도 옛날 기차 타면은 온도계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좀 못 틀게 하고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영화 시대 뭐 무슨 그런 시대에 우리가 노래를 했나 싶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현미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25 한국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고향이 북쪽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난 나오시면서 가족하고 또 이별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동생분을 두고 나오셨다는 얘기. 6.25 동란이 딱 날 때 이북에는 국민학교가 6학년인데 5년제예요. 그다음에 전쟁이 딱 났는데 그때는 지도를 막 그리고 공화국기가 붙으면 막 만세 부르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국군 위문을 학교에서 이제 합창단이 가고 다녔는데 딱 일사후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잠깐 강동이라는 데가 우리 평양에서 여기서 한 인천가리만 해요. 거기 피난을 나갔었어요. 할아버지네 할머니네 집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9살, 17살, 13살, 11살, 9살, 7살, 4살, 1살
몇 여덟. 형? 8형제. 8형제. 네. 엄마가 39살 때 팔남매를 낳았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피란을 나갔다가 그때 현미 선생님이 나는 나이가 몇 살이시? 12살. 12살. 13살 돼가는. 네네. 13살.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폭격이 우리 집이 한 반이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날라갔는데 12월 지나서 겨울에 한 3월 달에 데려가라고 애를 3명을 그러니까 9살, 7살, 4살짜리를 두고 가라. 걔 1살짜리만 없고 그리고 평양을 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반이 날라갔으니까 그거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일어나래. 대동강을 건너야 산대요. 중공군이 막 쳐들어왔대요. 걔 자다 말고 그냥 옷 들쳐 입고 대동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뉴스 보면은 막 다리 막 끊어졌죠. 다리가 끊어졌죠.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매생이라고 그래. 고기 잡는 배. 그걸 하나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피난민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에 그냥 이만큼씩 빠지면 그걸 설명 이만큼씩 빠지면서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너는 거라. 선결이가 이제 여기로 말하면 영등포거든. 건너니까 거긴 영하 20도 막 25도 그래요. 막 이게 다 옷이 얼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빈집에 들어가서 그걸 놓기는데 밖에서 뭐 누구야 막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화라는 곳이 평양에서 50리 길이야. 뉴스 보면은 기차 있죠. 그게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마침 정찰기가 뱅뱅 돌아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내려와서 살은 거예요. 네.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런 또 재밌는 게 상황을- 뭐냐면 네. 고랑포에 도착을 했는데 임진강을 건너면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 전날 얼음이 깨져갖고 다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룻밤 자자. 새벽에 떠나자. 얼음이 좀 오른 다음에. 그래서 자고 있는데 밤에 또 인민군 2사람이 내려다가 거기 연벽경찰대한테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버지가 띠를 잘라가지고 아버지가 저쪽에서 한 사람씩 건너는 거야. 무릎이 꾹꾹꾹 막 줄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딱 건너니까 땅을 치고 식구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군들이 막 DTT를 다 뿌려주고 거기서부터 또 걷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대구까지 2달. 밤 되면 아버지가 다 발베껴서 물집 다 바늘로 집어서 다 이제 짜주고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됐지만 그때 이가 많았어요. 평양에서부터 한 달 반을 입고 오니까 막 가렵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벗어라 벗으면은 밖에 내놓으면 이가 하얗게 그럼 툭툭툭툭 털어있고 걸어서 2달간 걸어서 대구까지 대구까지 가셨어요. 가니까 2달 걸렸어. 그러면은 동생분들 몇 분이 못 내려오신 거죠? 동생분 둘이요. 두 분이. 그때 당시에 7살하고 9살이었었어요. 네. 하나 또 온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대구 딱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피란민입니다. 간장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거를 했어요 제가요. 그렇게 이제 온 가족이 대구까지 2달 걸려서 피난을 네. 가셨는데 지금도 제일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은 같이 못 내려온 동생 아유, 둘.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저는요, 소식은 지금 전해 들으셨습니까? 걔네들이 7살하고 9살이 네. 한참 엄마 그릴 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에 장춘에서 우리 7살짜리 만났었잖아요. 네. 네, 그때 뭐 방송국에서 M본부에서 그때 추진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보니까 지금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벌써 머리 다 빠지고 발톱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를 막 처음엔 원망을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그때 살아계실 때 오빠 보자마자 엎드려서 세배하더니 자기네 두고 갔다고. 왜 두고 갔냐고 해서 설명을 쭉 하니까 우리 떠나고 나서 평양 와서 다 찾아다니 우리가 피난 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있는데 이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래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강냉이 주고 한 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음식 남기면은 가슴이 아파요. 이 이산 가족이 나뿐이 아닐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15년 전에 동생분을 만나신 예. 이후에는 전혀 연락을 못 전혀 하셨나요? 연락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남보원 오빠하고 둘이 또 갔잖아요. 남보원 오빠는 누나 만났고 나는 가시라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남보원 씨는 5분 만났어, 5분. 비행기 시간 뜨기 5분 전. 이런 특히나 비극이 이제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그 두고 온 동생들 때문에 제일 아마 지금 마음이 이제 아프시겠습니다. 정초니까 네. 이산 가족들이 더 많이 울겠죠. 가슴이 아프고. 그게 왜 그러냐면 피란을 나가세요 그러면 악착같이 데리고 왔죠. 일주일만 대동강만 건너 있으라 그랬거든요. 중공군을 피해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만 보내고 아낙네하고 애기들은 다 집에 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많은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 이산 가족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남북 갈라지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정말 지구 반대편도 요즘에는 하루면 다 도착하는 그런 시대인데 바로 앞에 두고 또 고향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못 가는 이런 상황. 내 피부치를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당사자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전에 그 위문 공연을 가셨을 적에 가수 남진 씨도 거기 그때 네네. 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근데 남진하고 돌담길 부른 그 가수 네. 또 3명이 그때 청룡에 가 있더라고요. 청룡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반가우셨겠습니다. 반가울 정도가 아니죠. 그럼 아유, 정말 참 어제 엊그제 같다. 엊그제 같아. 나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는 공연이었었어요. 월남전 3번씩 가서 생명을 내걸고 정말 위문 공연을 한 그 보람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월남 참전용사 그 모임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춘천에서 갔더니 나하고 찍은 사진들을 다 갖고 왔어요. 그게 영원한 기념이잖아요. 그렇게 팬들도 많이 챙겨주시지만 또 후배들도 그렇게 잘 따라주시고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 후배들 중에서 트로트계의 황제 태진아 가수를 엄청 아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태진아? 네. 왜냐하면 진아를 보면은 난 존경합니다. 최진아를. 왜냐하면 걔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예뻤어요. 지금 이루같이. 그때 예뻐했거든요. 그리고 걔가 그 아픈 마음을 안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 행길에서 $2, $3 할 때 내가 뉴욕 공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걔가 꽃 150불짜리면은 자기는 말하면 100배의 돈이야.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나이트클럽에. 그래서 내가 그걸 받고 영원히 그 은혜를 못 잊는 거라 내가.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에 와서 옥경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성공해서 이루를 낳고 대성공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걔한테 가끔 전에 진아야 난 내가 옛날에 그 꽃 사다 준 거 영원히 못 잊는다 했더니 누나 건강한 모습이 우리한테는 재산이에요. 누나가 뻣뻣하게 건강해져야 돼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 마음을 내가 못 잊지. 자, 그렇게 못 잊는 태진아 씨. 네. 연말 연초라 요즘에 못 만나셨죠? 몰라요. 네네. 지금 여기서 태진아 씨에게 인사했어요? 아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은 이루 아버지 안녕하세요. 현미 누나입니다. 몇십 년 전에 뉴욕에서 공연할 때 그 고생할 때 $10, $2 할 때 꽃을 몇백 불짜리 해갖고 와서 나에게 축하를 해준 그 마음 영원히 잊지 못하고 또 언젠가 나 또 용돈도 한번 주셨죠. 영원히 마음에 간직하고
죽는 날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씩씩하고 역경 씨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했습니다. 자, 대진아 씨 들으셨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진아입니다. 전화 연결했어? 네, 그렇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현미 선생님이 우리 예. 태진아 씨를 너무나 그때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아니에요. 저희가 아니에요. 비밀리에 이렇게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예. 자, 선생님께 한번 인사하시죠. 이루 안녕하세요. 아버지. 누나 태진아요. 이제는 태진아야 그러보다 이루 아버지 그래야 되겠다. 하여튼 예, 지금 예, 예. 지난번에 건강하시죠? 아들하고 같이 방송 나오는 것도 봤는데 열심히 지금처럼 옥경양하고 행복하게 예. 살고 또 예. 모든 히트송도 많이 만들고 지금처럼 예. 씩씩하게 살기를 바라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습니다. 예, 누나도 네, 건강하셔야 태진아 돼요. 씨. 예. 태진아 씨께 우리 현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선배예요. 열심히 살으시고 네. 항상 밝으시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선배시고. 예. 현미 정말 선생님이 좋으신 다른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나요? 예, 선배님은 어떤 후배들한테도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따뜻하게, 네. 예, 그렇게 이렇게 후배들 참 잘 챙기시는 선배예요. 예, 예. 네.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뭐 안 서본 무대도 없으신 것 같은데 꼭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 하면 어떤 무대일까요? 내가 뭐 그동안에 70년도에 그리스 가요제 가서 상도 타왔고 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가서 또 노래를 불렀고 이제 남은 거는 내가 노래 인생이 지금 61년이니까 마지막 60주년 이제 쇼를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디너쇼는 제가 안 하는 지가 한 3년 됐어요. 대극장에서 60주년 이제 콘서트를 이제 하는 게 내 소망이에요. 그때까지는 이제 허리가 건강해져야 되고 목소리는 제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허리 때문에 많이 높은 구두 신으면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내 소망이고 내가 팬들에게 지금 신상호 작곡가 선생님이 제2의 가요 인생을 열어준 노래가 아내라는 노래였었거든요. 이봉조 선생님이 곡만 부르다가 신상호 선생님이 저를 아내라는 곡을 줘서 제2의 가요 인생을 열어줬어요. 또 신곡을 세월아 가라지 또 그다음에 이번에 60주년 기념곡으로 내 걱정은 하지 마. 그 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재밌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 없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언제나 해피데이지.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 없어. 자나깨나 너희들 잘 되기를 빌고 입서. 내 걱정은 하지 마. 이게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하는 거라. 선생님 마찬가지죠. 지금 노래 부르시는 거 들었더니 네, 그 이제 곡이 올해 이제 신곡을 냈어요.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신곡을 냈는데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다니면서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끄떡 없어 부르고 다녀야죠. 그 노래 부르시면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저희는 선생님 정말 오래오래 노래를 듣고 싶은데 죄송하지만은 혹시 노래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는 여쭤보고 언제까지라고 싶습니다. 말을 못해. 왜? 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축복을 주셨고 건강한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목소리만 건강해지면 노래는 그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는 90세까지 노래 부를 수 있고 90 넘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만 부를 수 있게. 근데 지금 뵈면요 90세가 아니라 100세 넘으셔도 노래 하실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네. 선생님 정말 100세가 넘으셔도 그 힘차고 멋있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고맙죠. 네.